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네. 어서 인사하러 가보자. 거기! 영웅은 걸음을 멈추시오. 어? 향릉이다! 장난 좀 쳐봤어. 많이 놀라진 않았지? 해피의 등장! 안 놀랐어. 우리는 막 호두한테 인사하러 가려던 참이었어.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를 말리러 온 거야. 새롭게 탈바꿈한 당주를 보고 싶다면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새 옷을 선물했거든. 근데 호두는 왕생당 예복이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도 갈아입을지 말지 고민 중이지 뭐야. 우와! 어떻게 생긴 옷인데? 해등절이니까 당연히 불처럼 붉은 옷을 선물했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호두가 요즘 계속 불안해 보였거든.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하고 같이 나가도 멍하니 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얼버무리기만 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친구로서 호두에게 새 옷을 선물한 거야. 기분 전환이라도 되었으면 해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 내가 누구게? 아직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기쁜걸. 평소에도 몰래 날 그리워했구나. 해피 해등절. 우와, 호두 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정말 예쁘다. 다 향릉 덕분이지. 폰타인 디자이너에게 주문 제작한 거라던데 애 좀 썼겠어? 아니야. 마침 디자이너가 이국의 명절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으려고 리월항에 왔거든. 나랑 성격이 잘 맞아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 그랬구나. 고마워 향릉. 안목이 훌륭해. 에이, 네가 좋으면 됐어. 응? 왜 그런 걸 물어? 지금 내 말투는 봄바람처럼 따스한데. 그래서 문제야 호두. 우리는 친구잖아. 그런 말투를 써도 네 안 좋은 기분이 우리한테 감춰지진 않는다고. 알겠어. 일부러 너희를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이건 일 문제거든. 일 문제? 왕생당 일이야? 그래, 이제 알겠지? 애초에 내 개인적인 일이고 지금은 또 해등절인데 뭐하러 이런 근심을 퍼뜨리겠어? 걱정할 거 전혀 없어. 본 당주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랬구나. 호두가 이 문제로 고민을 다 하다니. 이번 문제는 좀 복잡한가 보네. 아주 복잡하지. 본 당주조차 며칠째 골치를 앓고 있다니까. 응? 각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이야? 그래. 마침 명절이라 총무부에서 새로운 거리 행사를 준비했대. 분명 재밌는 게 많을 거야. 자, 호두. 일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같이 거리 구경부터 하러 가자. 응,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분명 일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말 공교롭게도 이미 선약에 있어서 말이지. 누구랑 뭘 좀 의논하기로 했거든. 핑계가 아니고 진짜야. 그렇게 바빠? 아니면 너희 먼저 행사장에 가 있을래? 일이 끝나면 너희한테 갈게. 어때? 그래, 그럼 그래야지 뭐. 그래도 빨리 와야 해. 이따 같이 만민당에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만들어줄게. 어때? 좋지. 향릉의 수제 요리를 또 맛볼 수 있겠어. 듣기만 해도 침이 다 고이네. 안심하고 먼저 행사장에 가 있어. 나도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여긴 올해 거리 행사 중 하나인 나만의 축하장 만들기 노점이에요. 자유롭게 무늬를 고르고 축하말을 적어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죠. 남현 사부님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들도 축하장의 일부인가요? 평범한 모라랑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덕담 엽전이라고 유금촌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죠.
총 12종류로 각각 길상의 뜻이 담긴 리얼의 고대 바위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양은 도발 비사문이네요. 원래는 고대 항마인으로서 강력한 법술에 쓰이다가 지금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의미로서 상인들이 애용하고 있죠. 죄송해요. 흥미로운 걸 보면 주체하지 못해서요. 양해해 주세요, 옥형님. 별 말씀을요, 남사부님. 남씨 가문의 선조는 치목협곡의 12부족으로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기문수를 자랑한다 들었는데 확실히 감탄스럽네요. 과찬이세요, 옥형님. 저희 일가는 오래전 남씨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잔가지일 뿐인걸요. 진짜 종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요즘 리어랑에서 고대 바위 문양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걸요? 그런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는데 종가가 아닌들 어떤가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라면 사부님께 가르침을 청해야겠어요. 그럼 겸손은 그만 떨까요? 전 옥형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각청! 역시 행사장에서 제일 바빠 보이네.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향는 만나서 반가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올해는 언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총무부는 올해 해등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거든. 아, 소개가 늦었네. 이분은 남현 사부님이셔.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의 대가시지. 이번에 총무부에서 해등절 거리 행사 준비 작업에 참여를 부탁드렸어. 너희도 이따 남사부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면 만나서 반가워. 남사부님, 이 세 사람은 여행자와 파트너 페이몬, 그리고 향릉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남사부님께서 또 흥미가 동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업적은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조금 흥분돼서요. 저 같은 요리사한테 업적이라뇨. 남사부님, 저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에이, 리월항에 와서 첫 식사 장소가 만민당이었는데 그때 향릉 주방장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걸. 그냥 라면이라고 불러줘. 일개 수공예인인데 대가는 무슨... 대가인지 아닌지는 작품을 보면 알겠죠. 아니면 다들 같이 남사부님의 작품을 보러 갈까? 봐, 이건 총무부가 거리 행사로 준비한 팔기 난투라는 게임이야. 등나무 인형을 조종해서 대전을 할 수 있어. 기술이 적용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등나무 인형이 8개 있는데 전부 전설에 등장하는 팔기 선인을 토대로 남사부님이 만든 것들이야. 정말 신기하지? 듣기만 해도 엄청나! 근데 각청이 말한 팔기 선인은 뭐야? 8명의 선인이란 거야? 진짜 선인은 아니고 신통력을 지닌 전설적 8인물을 말하는 거야. 존경을 담아 팔기 선인이라 부르고 있지. 우와, 그런 건 처음 들어봐. 그들의 활약상은 기간도 짧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 선인의 이야기만큼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 리어랑에 왔을 때 올해의 명수 등은 봤지? 저 커다란 나무 말하는 거야? 마신 전쟁 시기에 리얼에는 신산이 하나 있었다고 해. 그 산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도도라는 마신이었지. 나도 이야기꾼한테 팔기원 도도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설마 저 큰 나무가 도도야? 맞아. 그 시절 사람들은 도도의 뒤에 죽은 자의 땅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지은 죄가 많으면 영원히 도도를 넘어 저승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여겼지. 내 고향에는 아직도 죽어서도 도도산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물론 이건 욕이니까 배우진 마. 이후 마신 전쟁이 시작되며 도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 죽음의 땅이 흔들리고 유명이 뒤집히며 죽음이 삶의 영역을 침식하기 시작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팔기연 도도야. 팔기선인이 세상에 등장해 큰 진을 그리고 힘을 모아 마신 도도를 정련해냈어. 맞아. 이후 도도의 유해는 짐에게 묻혀 경계가 돼서 리얼의 생과 사를 갈라놓았어. 경계?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그게 진실인지는 모를 일이지. 그 8명은 엄청 대단한 존재였구나. 마신을 정면해내다니. 근데 진짜 선인이 아닌 거야? 선인은커녕 대부분은 인간이었어. 저도 기억나요.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을 몇 명씩 묶어서 얘기했는데 무슨 귀장이랑 연산이던가? 응, 귀장 3운둔자, 연산 2현자, 도도 3요괴, 합쳐서 8기야. 유력한 설에 의하면 귀장 3운둔자와 연산 2현자는 모두 인간이었대. 귀장 3운둔자 중 한 사람은 알아요. 바람각을 읽는 영관이라 는 분인데 고대 리얼 기문선술의 시조였다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치목협곡의 12보족 중 하나인 남씨 가문의 선조로 기문술을 물려줬다고 하던데 제 말이 맞나요, 남사부님? 가문의 기록에 관련 내용이 있긴 한데 기문술에 관해 제가 배운 건 빙산의 일각본이에요. 또 흥미로운 게 있어. 귀장 3운둔자 중 다른 한 명은 민간에서 존경을 담아 울레 낚시 노인이라 불렀는데 낚시 기술이 입신의 경지였다고 해. 내가 배운 울레 건법 그리고 그 이전의 울레 고대 건법이 울레 낚시 노인의 낚시 자세에서 유래한 거라나? 그런 유래가 있었다고? 꼭 행추가 들려주는 무협 야사 같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마지막 한 명은 무망 동자로 무망 어르신이라고도 불려. 아이의 모습을 한 은자로 의술과 부적으로 귀신과 질병을 몰아내며 생명을 구해냈다고 하지. 여기에 관해서는 왕생당이 제일 잘할 거야. 왕생당의 최초 창립자들이 바로 무망동자 밑에서 배웠다고 하거든.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던 그들은 미약한 몸으로 생사의 경계를 지켜야 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비수를 습득한 덕분에 이를 대대손손 전하게 됐지. 그럼 왕생당엔 정말로 특별한 기술이 있겠네요. 모두가 그랬어요. 왕생당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막대가 있는데 그걸로 엄청난 정화제례를 펼칠 수 있다고요. 물론 허풍일 수도 있지만요. 아, 남현서부님은 호두를 모르시죠? 호두는 왕생당의 현 당주예요. 당주의 명성은 나도 익히 들었지만 아직 만날 기회가 없었어. 그렇구나. 귀장삼 운둔자가 확실히 대단하긴 했나 보네. 그럼 나머지 두 현자랑 세 요괴는? 두 현자 중 하나는 호롱 진인이라 해서 호롱을 잘 다루고 다른 하나는 거울 진인으로 청동 거울을 잘 다룬대. 그들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적어서 그들이 연산 비술이란 걸 익혔고 그래서 연산 이현자라 불린다는 것만 알아. 성문 남쪽산 깊은 곳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그들이 남긴 도장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세 요괴는 함께 도도산에서 수행을 해서 도도삼 요괴라 불렸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셋은 인간이 아니지. 그럼 요괴야? 응? 응? 가무? 뭐? 가무가 도도삼 요괴라고? 여러분, 해피 헤등절이에요. 가무가 온 거였구나.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방해한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 가무, 은광이 돌아온 거야? 네,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알겠어. 미안. 나랑 가무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실례할게. 너희들도 그렇게 바쁜 거야? 명절이니 총무부도 평소보다 더 바쁠 수밖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지금은 거리 행사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 별로인 게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럼 먼저 실례할게. 왜 그러세요? 여행자가 오늘은 상당히 친절하네. 모두의 건강을 생각해주는구나. 어쩌겠어. 귀중한 명절이지만 그렇다고 일 중독자들 머리를 내려치면서 당장 가서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배려 감사해요. 저희 모두 명심할게요. 여러분도 잘 챙기세요. 그러고 보니 나도 왕생당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어? 호두를 만나보실게요? 마침 호두랑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남사부님만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정말? 그럼 나야 진짜 좋지. 좋아요. 근데 호두는 바빠서 아직 안 왔는데 아니면 같이 왕생당에 가볼까요? 그럼 다 같이 가보자.
안 집사님 말대로 터악기는 제외하는 게 좋겠네요. 경사스러운 날이니 조용히 진행하는 게 거리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군요. 종이 태우는 건요? 장수 누각이나 수레, 배, 다리, 말이 필요한가요? 큰 어르신은 과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 거창한 것들은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종이 옷만 하죠. 허례 허식도 없고 가족을 위로하기에도 좋고요. 어떤가요? 호당주님은 세심하시군요. 좋습니다. 납골함은 준비됐나요? 큰 어르신은 2년 전 직접 찾으신 음침목을 장인에게 부탁해 납골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롱왕의 옛집에 두셨지요. 침묵이라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썩고 벌레도 안 먹는 좋은 목재죠. 빈소는요? 가족들의 요청은 없었나요? 간략하게 짓더라도 너무 단촐해서는 안 돼요. 비운 상해 같은 집안이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호당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도련님도 그리 말씀하시며 왕생당이 의뢰에 해박하니 어찌할지 잘 알 것이라고 하셨죠. 좋아요. 그럼 경사진 지붕을 올리되 각진 것 하나와 둥근 것 2개를 잇죠. 좌석은 정확히 36개를 넣고 모두 비운 무늬를 새긴 새 비단으로 감쌀 거예요. 앞에는 월량문과 태사의자를 두고 대나무 난간을 세워 시들지 않는 곤자의 기계를 새기고요. 안 집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할 나위 없군요. 아, 바닥에는 바다 거북색 융단을 까는 게 좋겠습니다. 큰 어르신께서 좋아하시거든요. 물론이죠. 행진은요? 큰 도련님께서 음악은 필요 없고 관을 매는 일은 16이면 되며 화려하지 않은 소복으로 갖춰 입으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혼차와 혼인은요? 화려한 가마가 1대, 흰 깃발 4쌍과 붉은 깃발 20쌍이 필요합니다. 의장과 집사는요? 금집사 4쌍과 인홍기 4쌍이 필요합니다. 그럼 금립과 금월부, 금천 등 금병권을 택하시고 청도기, 비호기, 비이기, 비호기를 택해주세요. 당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번과 영정은요? 번은 팔각 통자번으로 모서리마다 8수를 달고 붉은 비단선을 씌워야 합니다. 정은 채양정이 1채, 배정이 2채로 각각 다리와 4가지 보물용이며 모두 흰 막으로 덮어야 하죠. 막에 자수는 안 하나요? 아이쿠, 가문원들 마음이 심란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군요. 당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운 상회는 리월의 대가문이에요. 가문이 번창하며 4대가 함께 살고 있죠. 큰 어르신은 집안의 어르신으로서 그 복을 누리셨어요. 백세로 장수를 누렸고 평생 덕을 쌓았으며 임종이 평안하시니 새 복을 두루 갖춰 원만한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이를 볼 때 장수의 5박쥐와 회춘의 학과 사슴을 수놓으면 후손도 덕을 누리겠네요. 역시 당주님은 헤아림이 깊으시군요. 별 말씀을요. 어? 백문 씨네요? 은광님이 오셨습니다. 부디 옥경대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벌써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안 집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당주님은 바쁜 몸이시니 편하게 생각하시지요. 큰 어르신 일은 나루터지기 언니가 신경 좀 써줘. 안심하세요, 당주님. 제가 잘 처리할게요. 후대의 기세가 무서우니 전대보다 얻지 못하다 할까. 호씨 가문은 복이 많군요. 호 영감 부자가 좋은 후임을 뒀어요. 당주님은 천생 당주님이니까요. 아참, 장 이사님. 방금 비용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군요. 급할 거 없죠. 큰 어르신께서 쾌차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집사님이 오늘 오신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불과하지요. 아, 맞습니다. 큰 도련님이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보내신 거죠. 그러니 부디 이 건에 대해서는 함구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그럼 먼저 견적을 주시겠습니까? 돌아가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요. 잠시만요. 너희는 무슨 일이니? 언니,
저희 호두 보러 왔어요. 한 발 늦었네. 당주님은 일이 있어서 외출하셨거든. 그럼 언제쯤 돌아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당주님이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방금 나가셨으니 아마 좀 걸릴 거예요. 급하신 일이면 제게 먼저 말씀하세요. 당주님이 돌아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당주님이 돌아오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이거 참, 슬슬 호두가 일을 끝낼 때라 생각했는데 호두는 생각보다 더 바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밥부터 먹자. 배부터 채우고 다시 오는 거야. 어때? 그 말을 들으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 그런데 호두는 더 안 기다리려고? 장의사 언니 말대로라면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호두가 돌아오면 또 요리를 해주면 되니까. 좋아. 라면도 배고프지? 우리 먼저 밥 먹으러 가자. 남사부님.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너희 말대로 하자. 나루토 언니,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요. 호두가 돌아오면 말 좀 전해주세요. 다들 조심히 가. 안 집사님? 장의사님, 저 검은 머리 아가씨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은제비 머리 장식을 보니 치목협곡에서 오신 분 같네요. 지목협곡이라. 왜 그러세요? 사실 며칠 전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저 아가씨와 큰 도련님이 대화하는 걸 봤어요. 어떤 기이한 등나무 인형을 꺼내면서요. 근데 나중에 큰 어르신의 침실을 정리할 때 침대 아래서 그 등나무 인형을 발견했지 뭡니까? 그 등나무 인형에는 주문이 쓰여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 큰 어르신 방까지도 싸늘하게 한 것이 참으로 불길하게 그지없었죠. 정말요? 설마 큰 어르신 일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에 치목협곡의 김운술 전승자가 무슨 오귀 사역술이니 하며 사람의 생명을 농락한다 들었는데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큰 어르신은 침상에 누워 계시고 큰 도련님은 장례식이니 관이니 재촉하시니 저는 제 마음에 마각이었나 봅니다. 장의사님, 방금은 농담 정도로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담지도 소문을 내지도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안 집사님. 왕생당에는 말은 적게 하라는 규율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 아버지? 아버지! 향릉아, 여기다 여기. 저기 봐! 묘사부가 앵아랑 같이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데마로우스잖아. 얘 왜 이래? 이 기운은 부끄럽네요. 우리 자기가 며칠 전부터 같이 명절을 보내자고 했는데 어젯밤에 도착해서는 몸이 안 좋다더니 방금은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아마도 여행이 힘들어서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불복녀에 데려갈 수 있도록 묘사부님께 가게 좀 봐달라고 하려고요. 데마로우스를 혼자서 데려갈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가게는 제가 봐드릴까요? 저도 마침 향고에 대해 조금은 알거든요. 이분은 소개할게. 이쪽은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 남현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지. 친구분이셨군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향릉아, 거들 손이 많아졌으니 너는 나랑 돌아가자. 모두가 돌아오면 바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둬야지. 역시 아버지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데마로우스 씨를 어서 불복녀에 데려다줘. 이따가 와서 밥 먹는 거 잊지 말고. 모두들 정말 감사해요.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야. 해피의 등절. 고마워. 마침 네 축복이 필요했거든. 그 말은 무슨 일 있어? 너도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행추. 괜찮아. 다들 내 친구인데 숨길 필요는 없지. 사실 내 증조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셔. 지금은 혼수 상태시고. 병으로 쓰러진 거야? 위독한 상태셔? 낙관적이진 않아. 가족들이 여러 의사를 불러봤지만 무슨 병인지도 알아내지 못하고 처방전 하나 없이 떠나버렸어.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고? 그럼 설마... 증조부께서 이미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가족들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며칠 전에 집사가 나한테 와서는 증조부께서 사술에 당한 거라며 퇴마사를 찾아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큰 어르신의 방에는 확실히 싸늘한 기운이 돌았어. 하지만 요마의 짓은 아니라고 확신해. 꼭 뭐라고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말이지. 말해도 괜찮아. 수명이 다한 사람에게서 나는 죽음의 기운이었어. 그럴 수가... 행추, 기운내. 고마워. 난 괜찮아. 가장 힘든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시겠지. 아무튼 우리는 양쪽으로 준비를 해뒀어. 형님은 왕생당에 연락을 취했고 나는 백 선생님을 찾아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집안에서 재개하며 증조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 싱싱한걸요? 전에는 분명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 걸 거예요. 싱싱이 아니고 쌩쌩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독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잘 쉬지 않아 잠깐 졸도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보양탕을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복용하시고 잘 쉬시면 곧 나을 겁니다. 또 불편한 데가 있으시면 바로 불복 열어오시고요. 감사해요, 백 선생님. 데마로우스는 괜찮은 것 같네. 다행이다. 고마워 얘들아. 앵아 씨한테 너희가 나를 데려다 줬다고 들었어. 앵아, 데마로우스를 데리고 먼저 돌아가 봐. 백출이 잘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럴게. 남사부님을 계속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일 다 보면 꼭 다시 방문해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게. 백 선생님, 행추 도련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백출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데마로우스의 상황이 정말 이상해. 비운 상회의 큰 어르신이랑 거의 똑같아. 증조부와? 네, 두 분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군요. 이걸 병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 모두 신체가 빠르게 노화해 가고 있어요. 노화요? 예, 두 분의 노화 속도는 정상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원인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백출을 탓하진 마. 마주쳐도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봤는데 잊어버린 걸 수도 있지만 데마로우스는 아직 젊어서 쉽게 피로해지는 정도라 그나마 괜찮아. 근데 큰 어르신은 이미 연로한 상태라. 어떻게 그런... 설마 수명을 단축하는 사술인가요? 수명 단축? 그럼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백출이 방금 데마로스에게 비수를 시도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아주 제대로 골칫덩이가 걸린 것 같아. 몇 가지 수가 남았으니 최대한 시도해봐야죠. 오늘 아침 치치에게 경칙 산장에 가서 한 가지 약초를 채집해오라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참, 경칙하니 생각난 건데 행추 도련님, 최근 큰 어르신이 경책 산장에 가신 적이 있나요? 경책 산장이요? 우리는 매년 해등절마다 경책선장에 왕진을 가거든? 근데 올해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도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 물어보더라? 좀 급해 보였어. 방금 전 환자분도 몬드에서 오시면서 경책 산장에서 휴식을 취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엔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싶네요. 며칠 전에 증조부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경책 산장에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어요. 역시 갔었군. 왜 그러시죠? 경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책 산장에 마신의 잔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마신의 잔재라고? 어느 노점상에서 구한 책에서 본 거라 신빙성은 높지 않아. 경책산에 무망인구라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 칠문팔문법을 새겨
요말이 무수히 진압했다고 해. 그중 가장 존엄한 존재가 도도라는 마신이었고. 도도의 잔재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경책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긴 해도 그게 마신의 잔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 마신의 잔재라면 백출과 내가 먼저 알아챘을 거야. 그건 그렇겠네. 그러면 원인이 뭐지? 행주 도련님, 오늘은 우선 치치를 기다려 보시죠. 저도 다시 경책산장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진전이 있을지도 모르죠. 약초 채집은 우리도 잘하니까 위치만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두 분의 호의는 잘 받아두겠습니다. 필요하면 꼭 두 분께 부탁할게요. 백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위험은 구분할 줄 아니까요. 여행자 페이몬, 난 먼저 돌아갈게. 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집에 전해줘야겠어. 같이 가자. 나도 큰 어르신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응, 그러자. 자, 다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난 증조부와 그렇게 가깝지 않아. 내 기억이 시작됐을 무렵엔 이미 말수가 적어지셨거든. 힘든 건 너인데 우릴 위로해주려고 하네. 네 마음은 우리도 알아. 못 본 사이에 페이몬이 많이 똑똑해졌는걸? 나는 항상 똑똑했거든. 그러고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호두가 했던 말이 생각나. 삶과 죽음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요즘 통 바쁜지 좀처럼 만나질 못했는데 며칠 지나고 다들 한가해지면 같이 식사라도 하는 게 어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자. 나중에 봐. 백출은 마신의 잔재랑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난 여전히 도도의 일이 신경 쓰여. 각청에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돌아가서 물어보자. 아마 향릉이랑 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분 다른 용무가 남았나요? 마신의 잔재? 일전에 강리와 가양일이 생각났나 보구나. 그거라면 우리도 생각해봤어. 그땐 경책선장에 있는 마신의 잔재가 교룡의 피라 여겼는데 행추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설마 교룡이 아니고 도도였던 건가? 어찌됐든 적어도 현재 큰 어르신과 데마로우스 씨의 몸에선 마신의 잔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원인 때문인 것 같아요. 응, 일단은 치치가 돌아오길 기다려봐야지. 두 분 돌아오셨군요. 덕분에 우리 자기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라는 제 성의이니 받아주세요. 나를 들고 불복역까지 간 거야? 명예기사가 정말 고생이 많았겠는데? 우리 성의를 꼭 받아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부끄럽네요. 우리 자기는 요즘 리얼 속담을 공부 중이거든요. 공부는 됐으니까 일단 쉬는데 집중해.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바로 불복녀에 가고. 아, 깜빡할 뻔했네요. 남사부님은 호당주님을 따라가셨어요. 대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가버렸다고? 잉아씨, 여기 운수 홍진양. 어라라? 춘향요 사장님이 바뀌었나? 아니요, 앵아님이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잠시 가게를 봐드리고 있어요. 임시 사장님인 거네. 그럼 여기 운수 홍진양 3개만 줄래? 운수 홍진양이요?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쓰는 향고는 아니지 않나요? 맞아. 아마 진열대에는 없고
어디 구석에 있을 텐데. 수고스럽겠지만 좀 찾아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이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 이건 제사에 쓰이는 향인데 말이죠. 오,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닌걸. 이 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문데. 제가 잘 포장해드릴게요. 어머, 나 알겠다. 아가씨는 지목협곡의 남씨 가문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씨 머리에 있는 은장씨, 그거 도도 삼선인 중 하나인 은빛 옥현조잖아. 내 말 맞지? 저 손님은 대체...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아쉽지만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임시 사장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리워랑에는 용과 호랑이가 숨어있다더니 향사로 오는 손님조차 이렇게 비범할 줄이야. 호당주님, 새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고마워, 앵아씨. 방금 춘향녀에서 향을 샀는데 그 임시 사장님 엄청 대단한 분이더라. 정말요? 잘 됐네요. 호당주님? 남사부님, 저희 왔어요. 고생 많으셨죠? 앵아님, 방금 앵아님이랑 인사한 그분은... 왕생당의 호두 당주님이세요. 호당주님은 왕생당 예복을 입고 건곤태 괴물을 쓴다 하지 않았나요? 해등절이잖아요. 명절 기념으로 새 옷을 입은 거겠죠. 세상에, 저분이 호당주님이셨군요. 앵아님, 제가 볼 일이 생겨서요. 번거롭겠지만 다른 분들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남연이 호두를 쫓아갔다고? 이상하네. 남사부님을 찾으러 가시게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것도 같이 전해주세요. 방금 가게 안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이건 등나무 인형이잖아. 우리 가게에 없는 물건이야. 아마 남사부님이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남연이 등나무 인형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건 거리 행사에서 보던 등나무 인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위에 부적도 붙어있고. 평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중요한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남사부님이 잃어버리신 거라면 어서 돌려드려야지. 아니면 우리 왕생당에 돌아가 볼까? 중요한 물건인데 없으면 곤란해할 거야. 자긴 요 며칠은 잘 쉬는 거예요. 알았죠? 누구 말씀인데 당연히 따라야죠. 그 말은 좀 괜찮네요. 장인사 언니, 호두랑 라면은 돌아왔어? 미안한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 이상하네. 분명 이쪽 방향으로 왔을 텐데 다른 일을 하러 간 건가? 장인사 언니는 알고 있어? 평소 공적인 일은 오늘 약속처럼 우리한테 말해주시는데 사적인 일은 따로 말해주진 않으셔. 아마도 최근 당주님은 고민이 있어 보이셨어. 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야 출근하곤 하셨는데 요즘은 해 뜨기도 전에 나오시는 거야. 꿈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신다나. 잠을 설쳐? 우리가 알던 호두가 아닌데. 아니면 종려 객경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그분은 당주님을 더 잘 아시니까. 왜 종려를 생각 못했지? 분명 어디서 차를 마시고 있을 거야. 객경은 연극을 보러 가셨어. 맞은편 2층에 계셔.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극 소리가 들려!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정신없이 바쁘던데 하여간 종려만 제일 한가하다니까. 우리 빨리 가보자.
훌륭하군. 구국에 대한 운 선생의 재해석은 원작을 뛰어넘었어. 과찬이세요, 종려 선생님. 그저 녹슬지 않은 정도인걸요. 아이고, 운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시다니까. 연습 때도 이런 기량인데 해등절 정식 공연은 정말 어떨지 무척 기대되네요. 안녕, 종려 은군.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님과 페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 둘도 이 연극을 보러 온 건가? 아이고, 이거 어쩌지? 오늘 희곡은 마침 다 끝났거든. 더 불렀다간 운 선생님의 목이 상할지도 몰라. 유소명희님, 이분들은 제 친구예요. 두 분이 원하시면 몇 번 더 불러도 괜찮답니다. 고마워, 은군. 그치만 운군의 연습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알겠네요. 다급해 보이시는 걸 보니 종려 선생님을 찾으러 오신 거죠?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그러니까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마침 호두랑 같이 있거든. 종려는 호두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당주는 종잡을 수 없으니 어디에 있든 이상할 게 없겠지. 그렇구나. 종려도 모른다니. 중요한 물건인가요? 확실치는 않지만 중요한 건데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얼른 돌려주려고. 아니. 이 등나무 인형은 전설에 등장하는 오귀 등나무 인형 아닌가? 오귀 등나무 인형요? 명인께서는 이걸 아시나요? 요즘 거리에서 들리는 소문 모르세요? 비운 상회의 큰 어르신이 몸져 누우셨는데 집안 사람들이 방에서 기이한 등나무 인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위에 오귀 사역술 부적까지 붙어 있고요. 그건 필시 요사스러운 물건일 겁니다. 어르신의 부와 복, 그리고 생명까지 전부 앗아갈 물건이죠. 너희 등나무 인형이 소문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설마 같은 거 아니야? 에이, 빨리 멀리 치워버려.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등나무 인형은 남연이 잃어버린 거라고. 이걸 들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걸? 남연이요? 그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의 남사부님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치목협곡의 그 남씨.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지. 남씨는 대대로 기문술이 전승되는 가문인데 오귀 사역술쯤은 일도 아니지.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과 비운 상회에 무슨 원한이 있냐는 거겠는데. 뭐야? 꼭 정말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믿느니 아망제군이 슬라임이었다는 걸 믿겠어. 나도 동의하네. 등나무 인형에 그려진 바위 문양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유소 선생이 유언비어의 사고가 혼탁해지신 것 같군. 예? 종려씨,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바위 문양은 두발 비사문이라 하여 4대 고대 항마인 중 하나로 정기가 가득해 부정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 올해 리워랑에도 고대 항마인이 각인된 덕담 엽전이 유통되고 있는데 유소 선생이 못 알아보다니 좀 의외로군. 예? 아니. 생각이 났네요. 생각났어요. 종려씨 말이 맞습니다. 종려씨의 박식함은 따라갈 수가 없군요. 정말 면봉 없습니다. 그래. 남연은 그런 나쁜 물건을 만들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큰어르신의 방 안의 등나무 인형은 아마 집안 사람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놓은 거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데마로우스를 위해 남연이 준비해둔 걸지도 모르겠네. 아마 그럴 걸세. 그럼 급하게 남연을 찾을 필요는 없겠어. 원래는 중요한 물건인데 없으면 곤란할까봐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면 남연은 왜 호두를 찾은 거지? 호두는 또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걱정돼. 당주는 영민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지. 어쩌면 그녀의 고민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을지도 모르네. 잠을 설치는 그런 종류의 고민도 있어? 그건 딱히 당주가 얘기한 적이 없네. 하나 왕생당은 리월의 생사의 균형을 도맡고 있으니 당주가 정말 아무 걱정 고민이 없는 자였다면 그게 더 불안했을 걸세. 맞아요. 저도 호두와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 호두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지만 자부심도 있어요.
우리는 호두의 친구로서 그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돼요. 옳은 말이네. 당주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여기서 느긋하게 차와 연극을 즐기고 있진 않았겠지. 야, 종려! 농땡이 부린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되지! 종려 선생님은 호두를 믿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는 해. 종려가 이렇게 담담한 걸 보니까 나도 갑자기 걱정이 좀 사라졌어. 정말 이상하다니까. 지금은 해등절이지 않나.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 즐기게. 아직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보군. 이걸 주겠네. 덕담 엽전이네. 요즘 서로 선물하는 게 유행이니 나도 따라해보는 게지. 왜? 그 종려가 돈을 들고 나오다니. 올해 해등절은 신기하네. 아니. 종려 씨, 여기 새겨진 문양은 꽤나 특별해 보이는데요. 설마 이게 그 전설의 제군 엽전입니까? 제군 엽전이라고? 여기 이 문양을 봐봐. 리월항에 유통되는 것과는 다르게 꼭 암왕제군의 표식 같단 말이지. 이건 분명 암왕제군이 친히 만든 제군 엽전이 분명해. 유소 선생, 이건 그저 길가의 노점상에서 구한 것이요. 보아하니 모조품 같은데 원한다면 내 그 상인을 소개해주리다. 아, 길가 노점에서 구한 것이었군요. 저는 대대로 내려온 가보인가 했습니다. 여행자, 잘 받아두게나. 혹 마음의 근심을 풀어줄지도 모르니 말일세.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뭘 모르는군. 설령 이 엽전이 가짜라도 암왕제군의 표식은 가짜가 아니잖아. 표식이 진짜면 마음의 위안 또한 진짜지. 암왕제군이 함께 하신다 이거야. 종려씨 번거롭겠지만 그 상인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암왕제군의 축복을 받고 싶네요. 그럼 같이 가봅시다. 자네들은 다음에 또 보세. 참, 며칠 후 해등절에서 제 공연이 있어요. 방금 연습했던 팔기연도도인데 여러분도 와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근히 방금 연습했던 게 그 팔기연도도구나. 나 진짜 궁금해. 꼭 갈게. 그러고 보니 팔기 중에 도도삼 요괴는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네. 도도삼 요괴요? 사실 그녀들은 도도삼 선인이라고도 불려요. 불을 불러오는 저승나비, 은깃 옥현조, 그리고 금색눈의 달빛말, 모두 신통력을 갖췄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상서로운 짐승이래요. 어?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승나비는 알아들었는데 현조랑 달빛말은 어떤 상서로운 짐승이야? 사실 제비와 백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도를 정연하고 나서 현조 선인과 바람각을 읽는 영관은 함께 유랑을 시작했고, 백마 선인은 세상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하죠. 혹시 중림월야를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경책상간에 출몰한다는 백마 선인이 언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금색눈의 달빛말로 여겨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럼 나비 선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진에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렇게 8기 중 유일한 희생자가 됐죠. 8기는 모두 신통력이 있었지만 도도 역시 평범한 마신은 아니었기에 쉬이 정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8문 7문 진이라는 비수를 사용했어요. 이 진을 발동하면 반드시 문 하나를 지워야만 사악한 것이 나갈 길을 끊을 수 있어요. 저승나비 선인은 지워진 그 문을 주관했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지게 됐죠. 그럴 수가. 너무 안타까워. 다행히도 전설에 의하면 8기 중 무망 어르신이 저승나비 선인을 위해 그녀의 의발을 수습하고 그 뜻을 계승했다고 해요. 내가 알기로 왕생당 창립자가 무망 어르신한테 법수를 배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바로 운명의 묘미일까요?
유명을 평정한 자와의 기연을 통해 후세가 법수를 배웠고 계속해서 생사의 경계의 균형을 유지했으니까요. 비록 생명은 지워졌지만 리월을 지킨다는 대의는 수천 년을 지나서도 여전히 전승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팔기연도도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고마워, 옹군. 덕분에 팔기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어. 별 말씀을요. 이 극은 저도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아서 돌아가면 연습을 더 해야겠네요. 네, 배려 감사해요. 그럼 나중에 또 봬요. 얘들아, 볼일은 다 봤어? 나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향릉이잖아. 무슨 일이야? 오늘 공사다 망한 두 분이 계속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이지. 남한테는 몸조심하라느니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추라느니 하면서 정작 본인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꾸 이러면 밥 제대로 먹고 다니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아 줄 거야. 배가 벌써 홀쭉해진 거 아니야? 자, 너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향릉 주방장의 최신 요리, 눈에 취한 매화. 얼른 먹어봐. 우와, 역시 향릉은 배려심이 넘친다니까. 방금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향기를 맡자마자 배에서 난리야. 나 빨리 먹어볼래. 페이몬, 여행자를 따라다니는 게 힘들진 않아? 밥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잖아. 차라리 나랑 같이 다닐래? 내가 항상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우와, 조건이 너무 매혹적이야. 만민을 수용한다는 만민당인데 만민에 나 하나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져? 농담이야, 농담. 페이몬이 먹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만으로는 페이몬을 꼬실 수 없지. 그것보단 다들 어서 먹어봐. 행사장에 놀러 가든 다른 일을 하든 일단은 배부터 채우고 봐야지. 정부한테서 연락이 왔어. 이틀이 지났는데 호두 쪽은 일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 우리 왕생당에 가볼까? 장의사 언니, 우리 또 왔어. 어서 와. 당주님 찾으러 온 거지? 근데 당주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어. 이틀이나 지났잖아. 호두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자주는 아니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야. 당주님 성격이 워낙 유별나잖아. 보름 가까이 안 나타나신 적도 있었어. 듣고 보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 호두는 역시 호두구나. 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오랜만이다, 야. 해피해 등절. 가명이잖아. 오랜만이야. 이런 데서 다 만날 줄은 몰랐네. 심호 협곡으로 호송 갈 일이 생겼거든. 마침 아버지가 명절에는 꼭 집에 오라고 재촉하셔서 겸사겸사 가보기로 했지. 잠깐만. 왕생당에서 치목협곡으로 보내는 물건이라니. 설마 비운상회야? 농담이지? 페이몬, 너 솔직히 말해. 어디서 점술이라도 배웠어? 어떻게 알았대? 아, 이틀 전에 행처한테서 얘기를 좀 들었거든. 깜짝이야. 어디서 정보가 샜나 했네. 호송국이 이번 일은 조용히 처리하라 했거든. 너희가 알고 있으면 더 숨길 필요는 없겠다, 야. 장의사 누님, 물건은 다 준비됐죠? 수량 확인만 하고 문제 없으면 바로 동료들을 부를게요. 다 준비됐어. 안내해줄게. 확인해봐. 잠깐만, 가명. 물어볼 게 있어. 백출이 계속 큰 어르신을 구할 방도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효과가 없는 거야? 백 선생님 일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비운 상회의 큰 도련님이 오늘은 준비하기 좋게 미리 물건을 돌려보내는 거라시더라. 그냥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랬구나. 여행자, 우리 행추한테 가보는 게 어때? 행추? 이미 그쪽 형님이랑 같이 치모표곡에 갔어야. 조상님 집에 수리할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한다나. 아마 헛수고일 거야. 어째 또 불길해지는데? 백출이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 잘 알 거야. 그럼 나도 일하러 가볼게.
나중에 같이 차 한잔하자. 배출! 여기는 어쩐 일이야? 마침 너를 찾아가려던 참이었어. 너희도 양반은 못 되는구나. 배출도 너희를 찾고 있었어. 아, 여행자님.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큰 어르신은 아직 괜찮아요. 지금 문제는 치치입니다. 치치가? 왜? 치치도 쓰러졌어? 며칠 전 약초를 따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원래라면 당일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약초가 따기 어려운 높은 산에 있다거나 아님 놀고 싶어서 다른 곳에 갔다거나 한 건 아니야? 치치는 특수한 체질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치치의 수첩에 적어놓죠. 수첩의 규칙은 이래. 약초를 못 따도 괜찮다. 귀가 시간을 넘기는 것 안 된다. 근데 귀가 시간이 벌써 하루를 훌쩍 넘겨버렸다고. 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치치가 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걱정인 거야. 어제 모험가 길드에도 의뢰를 올렸어. 모험가들과 자주 교류해본 터라 전부 비범하지만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만 맡겨두는 건 안심이 되질 않아요. 그래. 오늘 아침엔 발빠른 모험가 하나가 겁에 질려 돌아와서는 치치가 사라진 장소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라? 치치는 당연히 못 찾았고. 지금 저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경책 산장 무망의 언덕입니다. 또 경책 산장이야? 어쩌면 경책 산장에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또 새로운 환자 둘을 진료했는데 데마로우스 씨와 큰 어르신의 증상과 똑같았어요. 그래. 일단 치치를 찾는 게 급선무야. 우리 쪽 소식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런가 전보다 더 으스스한 것 같아. 치치가 무사해야 할 텐데. 기각한다. 회수. 어떤 수가 나오려나? 질풍둔술. 아프다고 울지 마. 이것 봐! 이거 남연의 등나무 인형 아니야? 남연도 여기에 왔었던 걸까? 그 둘이라면... 알겠다! 호두랑 남연은 귀신을 잡으러 온 거야! 모험가 길드 사람이 무망의 언덕에 귀신이 나온다 했잖아. 호두는 그런 쪽에 해박하고 남연의 등나무 인형에 항마인이 있었으니까 남연도 잘 알 거야. 생각 좀 해볼게. 치치는 강시고 강시는 뻣뻣해서 달리기가 느려.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서 실종된 거지. 그냥 근처를 좀 더 찾아보자.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무슨 소리지? 진짜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둘 기다려. 야란이잖아.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어휴, 진짜 귀신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분내기 모험가들 몇 명은 겁줘서 쫓아냈는데 너희한테는 안 먹히나 보네. 이 앞은 위험하니까 더 들어가지 마. 하지만 우리는 치치를 찾으러 온 거야. 치치가 이 근처에서 실종됐는데 지금 많이 위험할지도 몰라. 그 일이라면 알고 있어. 모험가 길드의 정보원에게 보고를 받았거든. 산 중턱에서 약초 바구니를 발견했어. 치치의 물건 같은데 정작 본인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뭐? 치치가 이 산에 없다고? 이 부근은 내가 이미 샅샅이 조사했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그나마 안전한 편이고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몰라. 아니, 나는 이곳에서 벌어진 이변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약 한 달 전 총무부에서 경책 산장의 노인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전부 미지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배출도 비슷한 얘기를
경책산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더라. 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은 경책산장 내부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 무망의 언덕에 있어. 경책산장의 노인들은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청년들보다 노쇠하니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거지. 무망의 언덕이었구나. 맞아. 그런데 그 둘도 지금 사라졌어. 어디에 있을지 짚히는 곳이 있어. 어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곳. 따라와. 먼저 돌아가서 은광부터 만나자. 은광을?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많은 비밀을 알려주고 나서 너희를 쉽게 놓아줄 거라 생각했어?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농담이야. 호당주 일은 은광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 지금 상황과 조합해보면 호당주와 남연, 치치는 한 곳에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자. 은광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예전 같았으면 이 일은 맞지 않았을 거야. 나는 괜찮지만 명절에 사조성 형제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순 없다고. 물론이야.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다음 말인데. 하여간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었다니까. 알았어. 경문 고운강 맞지? 조율해 놓을게. 정의로운 우리 선장이라면 거절 안 할 줄 알았어. 말치레는 됐고 형제들 몫이나 더 얹어줘. 해등절이니까 적어도 5배는 줘야겠네. 역시 쉽지 않다니까. 알았어. 네 몫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누가 누굴 보고 하는 소리래. 내가 감히 청권님을 거역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럼 내 몫은 너한테 줄게. 새 비녀 좀 사. 그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지? 이거 여행자랑 페이몬 아니야? 북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페이몬. 이렇게 생기 넘치는 걸 보니 은광의 심부름꾼으로서 아주 제격이겠는걸? 뭐? 급한 용무가 있어서 나 먼저 실례해. 그렇지. 해피 해등절. 야라는 정말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건지 말도 안 꺼냈는데 너희를 데리고 왔네? 북두 선장은 늘 농담을 좋아하지. 뭐 비슷하긴 해. 여행자와 페이모는 그곳에 가봤으니 더 적합한 인재는 없겠지. 그곳? 그곳이 어딘데? 너희가 사람을 찾는 건 알고 있으니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본론을 말할게. 내가 알기로 호당주, 치치, 남연양 이 셋은 지금 경계에 갇혀 있어. 경계? 설마 그 경계? 그래, 그 경계. 리월의 생사의 경계 말이야. 잠깐만! 너희도 경계를 알아? 아니지! 우리가 거기에 간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응? 야란! 맞다! 그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의구심이 든다는 건 알아. 지금은 사안이 시급하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1개월 전 총무부는 경책산장 노인 환자들의 이상 병세를 발견했어. 그로부터 보름 후 호당주가 리월의 생사의 경계에 이변이 발생한 것 같다고 알려왔고, 총무부에서 사람을 파견해보니 무망의 언덕 일대에서 정말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됐어. 그리고 사흘 전 호당주가 다시 와서 준비를 마쳤으니 생사의 경계로 가서 사태를 파악해보겠다고 했지. 우리는 이틀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보다시피 당주는 오늘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야란을 파견해 조사한 거야. 당주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무망의 언덕이야. 또 치치와 남연의 종정 역시 거기서 사라졌지.
10중 8구 그녀들은 경계에 갇혔을 거야. 호두까지 갇혔단 거야? 경계에 진짜 문제가 있나 보구나.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야. 너희는 생사의 경계에 가본 적이 있으니 호당주 일행을 구출해 줄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런 거면 묻지 않아도 당연히 갈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어. 전에 우리가 경계에 갔을 땐 호두가 안내해줬거든. 우리 둘만으로는 경계의 입구를 열 수 없어. 망석액전의 항마대성을 찾아가 봐. 그에게 방법이 있어. 소말이구나. 너희가 오기 전에 야란도 경계에 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던 터라 연락은 취해뒀어. 중요한 일이야. 반드시 호당주 일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그래, 여기서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 다행이야. 저 둘이 없었으면 호당주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지 나도 장담 못했을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야란, 너는 아직 시기엔 일러. 내가 또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지. 이번엔 무슨 일이야? 생, 두, 경, 상. 4가지 문의 진한 위치를 파악했어. 오, 생문과 두문은 각청과 가무가 맡고 있고 경문은 방금 북두 선장과 남십자 함대가 지키기로 했어. 남은 건 상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마대성을 제외하면 너만한 사람은 없겠더라. 아, 승한거연이구나. 그래, 다른 4가지 문의 위치도 지금 추산 중이니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호당주의 말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그 전설의 8문 7문진이 필요할지도 몰라. 걸리는 게 있구나. 말해봐. 그 진법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로 볼 때 진을 시전하려면 대가로 한 사람의 존재가 지워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조급해할 것 없어. 벌써 여기에 와 있었구나. 너희가 왜 여기에 있지? 야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는 있어? 괜찮아. 여행자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안 그래? 생사의 경계는 베일에 가려진 곳이야. 지금은 이변까지 생겼고 사방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 맞아. 은광한테도 약속했는걸.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줘. 왜? 우리로는 안 돼? 야라는 가문의 비전이 있고 경험도 많으니 큰 걱정은 안 돼. 하지만 여행자는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여행자가 걱정돼서 그랬구나. 하지만 여행자도 경험이 엄청 풍부하다고.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무슨... 맞아. 이건 종려가 준 호신 부적이야. 위에 아망제군의 표식도 있잖아. 맞지? 종려가 우리한테 호두를 잘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어. 안 그랬다간 혼쭐이 날 거야. 거짓말할 필요 없어. 이건 법력 하나 없이 제군의 표식만 있는 모조품에 불과해. 종려 이 자식 진짜 도움이 안 되네. 내 업장이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 난 함께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입구를 찾아주는 게 고작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못 도와줄까 봐 그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맞아! 경계에 대해서는 호두가 제일 잘하는데 호두가 못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라고. 맞아! 호두를 제외하면 우리가 경험이 제일 많을걸? 그렇다면 나를 꽉 잡아. 소 엄청 빠르다! 경계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나저나 소도 경계를 여는 법수를 할 줄 알아? 생사의 균형은 늘 왕생당이 맡아왔어.
나는 그에 관한 법문은 전혀 몰라. 다만 지금은 이변 때문에 경계에서 넘쳐나온 죽음의 기운이 있을 테니 그걸 찾으면 돼. 나자의 춤! 대단해! 손은 죽음의 기운을 볼 수 있는 거야? 사만오야는 이상을 알아챌 수 있어. 그게 죽음의 기운인지는 가보면 알겠지. 가자. 무능하군. 마무리잖아! 죽음의 기운에 물들어 복주하는 건가? 물러서 내가 처리하지. 여기야. 소가 방금 본 게 정말 죽음의 기운이었나 봐.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나는 들어가지 못해. 나머지는 너희에게 달렸어. 그래, 머리 좀 가까이 대봐. 가비유리 인. 소, 이건 이마에 항마인을 남겼어. 이러면 너의 시야가 공유되어 내가 죽음의 기운을 봐줄 수 있지. 경계 안의 상황은 모르지만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갇힌 자들을 찾으면 내 이름을 불러. 내가 통로를 열어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게. 소는 정말 듬직하다니까. 그럼 들어가 볼게. 조심해. 조심해. 여긴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펼쳐져라. 회수. 얽혀들어라. 바람 타고 다 나와라. 길이 없네. 뛰어내려야 하나? 저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끝에 다 왔나? 근데 호두 일행은 여전히 안 보이네. 여기는 예전처럼 선기가 떠다니는 게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소의 법술로 확인해 볼까? 잡았다. 꿰뚫어주지. 저거 나면의 등나무 인형 아니야? 도망친다! 빨리 쫓아가!
등나무 인형에 죽음의 기운이 어려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다른 게 더 있나 찾아보자. 라면이 왜 여기에 등나무 인형을 남겨둔 걸까? 무슨 진법 같아. 이 두 개 말고도 더 있을 거야. 여긴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무시무시한 광경이야. 아무래도 한 번 더 뛰어내려야 하나 봐. 지치, 졸려요. 자면 안 돼. 지치, 죽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지금 잠들면 못 일어나. 하지만 졸려요. 지치, 잘 들어. 넌 하나도 졸리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깨어있는 아이야. 설령 모두가 잠들어도 너만은 깨어있을 거야. 세상이 자도 지치는 앉아. 대단해. 최면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대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 곧 출구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치치, 꿈꾸고 싶어요. 치치, 버텨. 꿈? 그건 어렵지 않아. 치치, 내가 꿈꾸게 해줄게. 잘 들어. 치치의 꿈은 이런 거야. 태양이 높이 뜨자 치치는 약초를 따러 갔어. 치치, 약초 따러 가요. 산을 오르니 거기엔 사원이 하나 있었지. 산에 사원 있어요. 사원에는 노련한 도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호두. 호두. 호두는 치치를 발견해 단숨에 땅속에 묻어버렸어. 아망제군도 못 찾을 정도로. 안돼, 묻지 마요.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도 안 졸리지? 안 졸려요. 무서워요. 이럴 수가. 호당주님, 제가 설치한 환진이 망가졌어요. 마물들이 날뛰면서 한 짓인가? 마물. 무서워하지 마, 치치. 우리가 지켜줄게. 호두! 라면, 치치! 드디어 찾았다! 어? 너희들이었구나? 여행자, 페이문. 깜짝 놀랐네. 마물이 내 환진을 깨뜨린 줄 알았어. 너희는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천권 씨가 보낸 거지. 내가 안 나타나니까 바로 움직였나 보네. 호두는 정말 똑똑하네. 은광이 다 계획해 놨더라고. 우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왔을 거야. 하지만 이 공간은 계속 변하고 있어. 호당주님이 출구를 몇 번 찾아냈지만 매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닫혀버리더라고. 우리한테 방법이 있지.
사람들은 찾았어? 항마대성도 와줬구나. 고마워. 아니야, 내가 통로를 열지. 만물이에요. 이런, 이곳에 죽음의 기운의 출구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야. 마무리고 뭐고 본 당주가 모조리 쫓아내주지. 1분만 버텨. 어서 저 마물들을 막자. 지치, 도울게요. 날아올라라. 가라, 본명 도액진군. 하! 사이어는 불꽃! 검은 제비의 휘슬. 하! 치! 하! 훗! 가자! 힛! 야호! 헉! 빛이여! 협쳐! 협! 훗! 엮여라! 훗! 일어나. 다 올라라. 자파이어원. 소, 봤지? 우리가 할 수 있댔잖아. 무사히 나왔으니 됐어. 이분이 바로 그 전설의 항마대성이신가요? 예의 차릴 필요 없어. 다들 괜찮나? 우린 괜찮아. 치치가 죽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하긴 했지만. 치치, 약초따다. 구멍을 발견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치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네. 죽음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니. 나였으면 이미... 치치가 체질이 특수하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위험해. 그럼 우리 치치를 먼저 불복녀에 데려다 줄까? 내가 데려가지. 너희는 아직 임무 수행 중이니 먼저 옥경대로 돌아가. 그것도 그렇네. 은광은 분명 달궈진 냄비 위의 슬라임처럼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무튼 일단 돌아가자. 다른 일은 나중에 얘기하고. 바람이 부는군. 은광! 우리가 모두를 데리고 돌아왔어! 역시 여행자는 대단하네. 내 예상보다도 더 빨랐어. 뭐야, 안절부절 못할 줄 알았는데 옥경대에 느긋하게 앉아서 당황하지도 않아 보이네. 그만큼 널 믿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또 신뢰하겠어? 정말 미안해, 청권씨. 본 당주는 원래 늦는 일이 없는데 이번엔 하루를 지체해버렸네. 너그러운 이해 부탁할게. 무슨 그런 농담을. 호당주를 혼자 경계로 보낸 건 내가 경솔했지. 모두가 갇힌 데에는 내 책임도 있어. 아니지. 나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걸. 말해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지?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때? 많이 심각해. 아주 정말 엄청 진심으로 심각하지. 네?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경계는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게 아니야. 마치 오래된 집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짧으면 10년, 길면 수백 년마다 누군가가 관리해야 해. 그거라는 게 바로 우리 왕생당이야.
이전까지는 죽음의 기운이 조금 흘러나오는 정도였고 비술로 전부 소각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번 건 전대미문이야. 경계 안쪽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 원인은 파악했어? 나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심연이 남긴 흔적은 발견 못했는걸. 나타가 떠올라서 그래? 나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타의 밤의 신의 나라가 리월의 생사의 경계 같은 건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나도 들었어.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 밤의 신의 나라는 진정한 죽은 자의 땅이야. 경계는 생사를 가르는 관문 같은 것에 더 가깝지. 맞아. 이쪽은 생, 저쪽은 사. 이 관문이 무너지면 수천 년 전 이승과 저승이 뒤집혔던 혼돈의 난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어쩐지 환자가 겪는 문제가 노화의 수명 단축이더라. 그게 바로 사가 생을 침범하면 생기는 현상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죽음의 기운을 소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문제의 핵심은 경계에 있어. 청권 씨, 내가 전에 말한 팔문칠문지는 좀 가망이 있어? 있어. 게다가 네 가지 문의 지난 위치는 이미 알아냈고 나머지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빨리? 역시 청권 씨야. 운이 좋았어. 리올의 기운 덕이지. 잠깐만! 너희가 말하는 게 설마 그 팔기연도도의 지는 아니지? 그가 맞아. 너희도 경계의 상태를 봤지? 새로 정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 새로운 경계를 정련한다고? 새로운 경계를 정련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경계를 새로이 정련하는 거야. 듣기엔 비슷해도 이쪽이 훨씬 쉽지. 팔문이란 리월 지맥의 중요한 8지점을 뜻해. 생사 휴두와 개경경상으로 지맥의 힘을 인도할 수 있지. 그럼 칠문은? 진법을 발동하는 조건이야. 진을 유지하는 자가 팔문 중 하나를 택해 사악한 것을 진압하고 다시 지맥의 힘으로 자신을 지워 사악한 것의 퇴로를 끊는 거지. 지운다고? 말 그대로 사악한 것과 함께 자신을 지맥 속에 지우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건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잖아. 꼭 이 진을 써야 해. 그렇게 되면... 에헤이, 안심해. 다들 전설 속 저승나비선이니 이 과정에 희생돼서 걱정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 정련한 건 무려 마신이었다고. 이번 일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때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야. 경기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으니 통으로 새로 정련할 필요도 없고 과다한 죽음의 기운으로 인한 충격만 견뎌내면 진을 유지하는 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 주장의 근거는? 근거는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생과 사, 이승과 저승에 대해 잘 안다는 거지. 어때? 반박 못하겠지? 할 말 없으면 다들 동의한 걸로 할게. 청권 씨가 나머지 4개의 문 위치를 추선해내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하자. 호당주. 다른 의견이라도 있어? 아니. 다른 질문이 있어.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르니 대답하기 싫다면 못 들은 셈 쳐주길 바래. 무슨 일인데? 호당주는 십수년 전 무망의 언덕의 재앙과 오늘의 경기의 위기가 관련이 있다고 봐? 십몇 년 전에 무망의 언덕?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자연재해였던가? 그쪽에 원래 마을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인가로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대. 하지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오늘날 무망의 언덕이 해도 보이지 않는 곳이 된 거지? 혹시 숨겨진 사정이라도 있나? 청권 씨,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그래. 그럼 나도 안심이야. 모두들 이틀 뒤 이곳에서 다시 보자. 그때가 되면 모든 팔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서 먼저 왕생당으로 돌아갈게. 네, 저도 다른 일이 없으면 먼저 실례할게요. 참! 라면 깜빡할 뻔했는데 전에 호두를 찾았던 이유가 경계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아채서 그랬던 거야? 그거?
일찍 말해줄 걸 그랬네. 아니면 이따 모험가 길드로 나를 찾아올래? 먼저 집에 문안 편지를 보내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럼 나중에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십수년 전 무망의 언덕의 재앙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호당주가 별개의 일이라고 하니 더 캐물을 순 없지만 날자. 여행자 페이몬, 여기야 여기. 딱 맞게 왔네. 지금 막 편지를 보낸 참이거든. 너희는 내가 무슨 대단한 법술로 경계의 위기를 예측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맞아. 다들 치목협곡의 남씨 가문은 무슨 엄청난 기문수를 부린다고 하던데 아니었어? 그건 다 오해야. 남씨 가문에 기문술이 계승되는 건 맞아. 족보대로라면 그 바람각을 읽는 영관이 선조인 것도 맞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종가에서 갈라져 나온 지 오래야. 선조의 기문술은 할아버지 댁에서 강호의 묘기 정도로 전락했지. 솔직히 할아버지는 유롱항에서 점괘를 보시는데 벌이는 내가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못하셔. 그럼 호두는 왜 찾은 거야? 사실은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점괘에 문제가 생겼거든. 혼인괴랑 사업괴는 괜찮았는데 천수괴는 누가 됐든 모조리 단명인 거야.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놀라셨어. 손님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할아버지는 일을 접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밤낮으로 점을 치셨어. 마지막에 왕생당이라는 세 글자가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시겠더래. 마침 그때 내가 총무부로부터 행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초대를 받아서 겸사겸사 왕생당의 호당주님께 아시는 게 있나 물어보려 했던 거야. 그러면 사실 할아버지는 점을 제대로 친 거 아니야? 위기가 터진 후의 결과랑 왕생당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모든 산자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이걸 아는 건 우리뿐이네. 이건 내가 앵아님 가게에 남겨놓은 거잖아. 사실 이게 정통 기문술이야. 위에 고대 항마인이 새겨져 있어서 사악한 기운을 흡수하고 재앙을 대신 막아주지. 네 손에 넘어갔을 줄은 몰랐네. 인연인가 봐. 괜찮으면 계속 갖고 있어. 처음 리워랑에 도착해서 큰 저택을 지날 때 음산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길래 이 등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 도련님한테 줬어. 나중에 그 데마로우스님한테서도 같은 기운을 느껴서 또 등나무 인형을 만들고 춘향료에 남겨뒀지. 나중에 호당주님을 쫓아 무망의 언덕에 갔더니 당주님은 사라져 있고 도처를 둘러보다 치치를 만났는데 꼭 뭔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산의 틈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치치를 당겼다가 빼내기는커녕 도리어 같이 음산한 곳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곳이 바로 그 경계였지. 이후 우리는 경계를 헤매다 호당주님을 만났어. 당주님은 향을 피우고 불막대를 꺼내 곳곳에 죽음의 기운을 불태우셨지. 하지만 죽음의 기운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다 태우기는커녕 우리가 들어온 입구까지 막아버린 거야. 그렇게 경계 안에 갇히게 됐어. 너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시 남연네 집안도 엄청 대단하네 뭐. 전에 경계 안에서도 진을 설치했었잖아? 사실 등나무 인형이랑 같이 어느 종가의 언니로부터 배운 거야. 언니는 어릴 적부터 기문술을 배웠거든. 내가 편지를 쓴 것도 언니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 정말 한 사람이 지워져야만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언니라면 알지도 몰라서. 하지만 호두가 그랬잖아. 죽음의 기운을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며. 나도 물론 그러길 바라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호당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볼 땐 자기 고민을 숨기는 사람 같았거든. 과묵한 편도 아니고 직설적이지만 정작 자기 본심은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마치 모든 일을 다 안배해둔 것처럼. 호두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속인 건 아니겠지만 아까 청권님이 언급하신 10수년 전의 무망의 언덕일 기억해? 기억해! 호두가 지금의 위기랑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가 있는 거야? 홍수가 있었다는 정도만. 다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 무망의 언덕의 이상한 날씨도 설명이 되거든. 본가 언니가 그랬는데 그때 왕생당이 무망의 언덕에 제단을 설치했었대. 원래는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경계에 쓸 의식용이었을 수도 있겠어. 그때 의식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왕생당의 이전 두 당주, 즉 호당주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셨대. 호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그치만 아까 청권님이 물어볼 때도 아무 말 안 하셨으니 안지 이틀밖에 안 된 나는 더 물어보기가 힘들어. 가서 물어보게? 하지만 호두가 말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아무튼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빨리 답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뭐야, 방금 헤어졌는데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맞아, 그래서 놀러 왔지. 방금은 뭘 보고 있었어? 좋은 걸 보고 있었지. 근데 너희는 보면 안 돼? 그런 농담은 안 좋아. 불길하거든. 이 초상화 속 사람들이 요즘 자꾸 꿈에 나오는데 나 말고는 이미 세상에 없어. 농담은 그만할게. 이거 봐봐. 이건... 응?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야. 이 초상화가 없었으면 난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 못했을걸? 아버지가 가실 때는 내가 아직 어려서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건 전부 할아버지가 말해준 것들이야. 10수년 전 무망의 언덕의 경계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 호마의 비술로 죽음의 기운을 불태우셨어. 그때 죽음의 기운에 너무 물들어서 자신을 희생하셨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지금의 무망의 언덕은... 응, 아버지의 실패 때문이기도 해. 아버지 자신만 희생된 게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봤어. 그 후 무망의 언덕은 지금 같은 상태가 됐고, 이후 할아버지가 대신 수습을 하셨지만 할아버지도 환갑을 넘기기도 전에 임종에 드셨지.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원래 늘 건강하셨으니 그 일이 아니었으면 더 오래 사셨을 거야. 호두, 혹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어떻게 안 그러겠어. 아버지가 무능한 사람이었으면 나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천지셨어. 아버지의 법술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했지. 할아버지는 내가 8살에 왕생의 법술을 터득하는 걸 보고 재능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8살에 이미 홀로 재래와 죽음의 기운 소각이를 죽어냈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작은 문제도 해결 못하다니 어떻게 원망을 하네? 하지만 그건 또 왜 그랬던 건데? 왕생당 당주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지. 역대 당주들은 떠날 때 자기 물건을 전부 갖고 갔어. 남겨도 한두 개 남기고 그 외엔 전부 불태우지. 할아버지는 왕생당에 모자만 남기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건 한 무더기는 될 거야. 이 아무 의미 없는 초상화도 그중 하나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지. 아니, 이건 그저 아버지의 미련일 뿐이야. 실패한 원인 역시 미련 때문이고 연로한 할아버지와 어린 나 그리고 모두가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미련.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고 두려워했고 불안한 마음에 죽음에게 패배했어. 수많은 사람들을 휘말리게 했고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미련이야. 하지만 당주로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도 미련이지. 할아버지는 늘 삶과 죽음엔 때가 있다고 하셨어. 왕생강의 전부가 담긴 문장이지. 아쉽게도 아버지는 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셨어. 정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마. 네 아버지도 이렇게 되길 원하진 않았을 거야. 페이모는 뭘 모르네.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세상 모든 아버지는 제멋대로인 딸을 구박하지 않아. 자신이 없어지면 딸이 더는 제멋대로인 아이로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들으면 내가 잘 지내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테니까. 자, 여기까지 무망의 언덕의 과거사였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숨길 거라 생각했어? 우리가 어떤 서인데? 게다가 나를 경계에서 데리고 돌아와 준 걸 어떻게 감사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니 물어보면 알려주고 안 물어봐도 알려줘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게. 호두가 오늘 말한 8문 7문 진을 시전할 때 누가 희생될 일은 없다는 거 그거 진짜지?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휴, 그럼 좀 마음이 놓이네. 너무 고민하지 마. 아직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거리 행사를 최대한 즐기라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네가 그랬잖아. 이틀 후에 옥경대에서 보자. 이번에야말로 죽음을 잿더미로 만들어 보자고. 푹 쉬어. 이틀 후에는 쉴 틈도 없을 테니까.